한국인들은 이 두 가지 감정을 저에게 가장 많이 호소합니다. 우울감과 불안감. 우울감과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무기력한 일상을 털어버리고 싶으신가요? 부정적인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혼자서는 잘 안 됐죠. 맞아요. 그거 혼자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거예요. 무력감에 빠지면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하면 오늘부터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일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분이 안 좋고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질 때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게 하는 마음 치유 시작합니다. 자, 먼저 나를 힘들게 하는 핵심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떠올려 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을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핵심 감정은 내 인생을 지배하는 무의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핵심 감정이 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왜 자꾸 화가 나는지, 왜 모든 게 짜증스럽고 힘들기만 한지, 왜 자꾸 이런 감정이 밀려드는지 몰라서 답답한 분들도 계시지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감정이 해소되지 않아서 힘들었던 때가 많으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 이상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마음속의 응어리를 정신분석학에서는 컴플렉스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의 행동과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감정, 욕망, 기억과 같은 단어들을 아우르는 말인데요. 우리 이 핵심 감정은 어렸을 때 생성되었습니다. 사실 양육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나를 양육했던 어른이 화를 너무 많이 냈다면 그 감정을 전이받은 나는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 화라는 감정이 내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인간관계를 할 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화낼 만한 일이 아닌데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의 핵심 감정인 화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인간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나를 키웠던 양육자가 나를 너무 야단치고 나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지 않아서 불안이 핵심 감정으로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았다면 어른이 되고 난 뒤에도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늘 불안하고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가족이나 친구와 나눈 경험 또는 환경에 의해서 갖게 된 느낌이 지금도 자주 떠오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이 좋지 않은 경험이나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세월이 갈수록 잊혀질까요? 더 단단해질까요? 네, 불행하게도 그 감정은 더 단단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나를 더 힘들게 괴롭힐 거예요.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감정을 우리는 핵심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행동, 표정, 생각을 지배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 감정은 내가 깨닫기 전까지 나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몰랐어요. 그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내 삶에 개입했어요. 평생 동안 자주 느끼지만 무의식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 너는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화를 많이 내? 야, 그게 불안할 일도 아닌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불안해해? 내가 보면 너의 환경이 아주 좋은데 늘 우울해 보여. 왜 그래?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 핵심 감정은 내 무의식 속에 숨어 있어서 내가 잘 느끼지 못하고 나도 자각하지 못해서 오랜 시간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이 핵심 감정은 나의 진로 선택, 배우자 선택뿐 아니라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핵심 감정을 깨닫고 그 감정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평생 그 감정에 끌려다니면서 나의 인생을 불행 속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찾아서 해소하면 됩니다. 회피하지 말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마주해야 내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내 안에 있는 부정 감정을 마주보는 일은 무척 힘듭니다. 불편하기도 하지요. 건드리면 터질까봐 외면한 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용기가 나질 않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두 가지 꼽으셨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핵심 감정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는요, 불안과 우울이에요. 그런데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 감정 두 개 노트에 한번 써보십시오. 나의 핵심 감정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 노트에 쓰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정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지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살면서 우울과 불안을 자주 느꼈다면 나이 들수록 이 불안과 우울은 자주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자주 찾아오더라도 빨리 자각하고 빨리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 감정이 왜 생겼지? 이 감정이 생성된 경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이 핵심 감정이 나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노트에 쓰겠어요. 불안, 우울 쓰겠어요. 이 불안이 왜 생겼지? 언제 생겼지? 이 우울이 언제 시작되었지? 노트에 한번 써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난 후에 노트에 감정일기를 써보세요. 이 감정이 언제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 어떨 때 많이 만들어지는지, 그러면 이 감정을 내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핵심 감정을 만들어낸 과거의 경험 속에 왜곡되거나 과장된 기억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도 있고요. 내 잘못이 아닌 일이라면 노트에 쓰세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 많이 야단쳤던 거야. 내 잘못이 아닌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를 너무 야단쳐서 나에게 이 아픈 감정이 생긴 거야. 내 잘못이 아닌데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서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야. 내 잘못이 아닌 일에는 내 잘못이 아니야. 고생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었네. 잘 성장했네. 고생했어. 이렇게 내가 나에게 위로해 줘 보세요. 이런 문장들을 한번 써보세요. 그때 감정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잘못이 아닌 일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라면 오늘 바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감정을 모른 채 극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감정이 원래 내 성격이라고 착각한 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가요? 저 사람은 원래 화를 잘 내는 게 성격이야. 쟤는 성격이 원래 짜증 많이 내. 쟤는 성격이 불안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의 아픈 감정은 우리의 아픈 기억입니다. 그 아픈 기억을 치유할 수 있다면 오늘 바로 그 감정과 이별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핵심 감정을 제대로 인지해야 치유할 수 있고 그 감정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나의 핵심 감정은 나의 생각, 말,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식에게 되물림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아프시죠? 네, 우리는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내가 자주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것, 자주 우울한 것, 자주 무기력한 것, 자주 화내는 것, 자주 분노를 느끼는 것, 이거 나에게서 해소하지 않으면 대물림 됩니다. 어떻게 대물림 되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어요. 그때 엄마와 10달 동안 감정 교류도 했어요. 엄마가 자주 느끼는 감정, 엄마가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감정을 태아들은 10달 동안 많이 느끼고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태어난 이후에도 유독 그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양육 환경이
편안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늘 감정 치유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면서 밝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10달 우울하고 불안했어요. 태어나서 자라는 양육 환경도 부모님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자존감을 짓밟히고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환경 속에서 자랐다면 어른이 될수록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요. 열등감을 핵심 감정으로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더 노력하려고 강요하면서 키우게 되겠지요. 이때 무의식적으로 자녀와 다른 아이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이도 열등감을 핵심 감정으로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성장기 때 겪은 경험이 삶에 대한 무의식적인 신념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핵심 감정을 파악하고 나면 무엇 때문에 내가 분노가 치밀었는지, 무엇 때문에 열등감을 느꼈는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엇 때문에에 해당하는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제가 단어를 불러드릴게요. 이 핵심 감정을 자각하는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자,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 중에 내가 자주 느끼는 핵심 감정 있다면 골라보세요. 노트에 써보세요. 부담감, 분노, 경쟁심, 무기력, 억울함, 허무, 열등감, 슬픔, 외로움, 불안, 그리움, 공포, 질투, 소외감, 두려움, 적개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핵심 단어들입니다. 이 중에 마음에 꽂히는 단어가 너무 많으시다고요? 그러면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오셨네요. 나를 더 많이 위로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단어 중에 고르셨다면 이 감정이 언제 생겼지? 왜 생겼을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 이 감정이 많이 격해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그것을 떠올리고 글로 한번 써보세요. 이게 바로 감정 일기입니다. 자, 그 경험이 너무 아팠다면 그 경험을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 한번 토해 보십시오. 그 감정이 느껴질 때 내가 어떤 반응,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한번 써보세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원치 않는 반응, 원치 않는 행동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이 습관을 멈춰보자 라고 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의 핵심 감정이 마음속에서 또 살아나려고 할 때, 힘들 때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이 감정이 왜 생겨났지? 나의 트라우마가 자극받아서 일어난 감정이 아닐까? 그 감정 때문에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순간적으로 일어난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내 감정을 책임지자. 이 감정이 생긴 경험들은 다 지난 일이고 덕분에 나는 많이 성장했어. 이제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되자. 자동적으로 반응했던 나의 행동을 멈추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말과 행동을 선택하자. 이렇게 한번 나에게 말해보십시오.